안녕하세요. 썰마초입니다. 패시브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기타를 끌고 나와가지고 클린톤을 자꾸 긁어대는가? 바로 이 패시브 이퀄라이저를 설명하려면 이런 빈티지 기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지금 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80년대 초반형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 스타일의 80년대 초반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요거 픽업이 어떤 픽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다 오리지널 픽업입니다. 자,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나 텔레캐스터, 뭐 펜더 무스탕이라든지 거의 모던 펜더 말고 빈티지 펜더들은 다 어떤 픽업을 갖고 있고 어떤 회로를 갖고 있습니까? 모두 다 패시브 회로를 갖고 있죠.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싱글 코일 픽업에 요 패시브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깁슨 레스폴도 마찬가지고 뭐 리켄베이커라든가 뭐 그레치라든가 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빈티지한 기타들은 전부 다 그런 패시브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시브 이퀄라이저를 빨리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기타의 톤 컨트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바로 뭐죠? 볼륨이죠. 자, 볼륨이고 우리 항상 기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볼륨, 베이스, 트러블 모두 다 풀 볼륨으로 올리고 연주를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다 됩니다. 네, 그쵸? 네. 자, 풀 볼륨으로 다 연주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이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하이를 여기서 깎으면은 과연 하이만 뚝 떨어지는 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도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자, 베이스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자, 기타 위에 달려있는 톤 컨트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퀄라이저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식으로 EQ가 작용하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패시브 EQ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기타에 달려있는 이런 이퀄라이저들은, 자, 제가 말하는 거는 빈티지 패시브 회로를 갖고 있는 기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볼륨을 올린다라는 건 벌써 적정 수준 위에 올라간 볼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륨을 올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이를 올리면은 저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쵸? 하이를 올리면 하이가 부스트 되는 게 아니라 패시브 EQ에서는 하이를 부스트 한다라는 얘기는 저음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저음을 부스트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이가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부스트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둘 다 일정 레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빠진다라는 얘기는 둘 다 어테뉴에이트가 돼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타에 있는 톤 컨트롤은 부스트가 없습니다. 풀 볼륨 상태가 바로 정상이고요. 하나만 줄인다고 하면은 그게 뭘까요? 저음을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음만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고음을 줄인다는 얘기는 고음만 또 내려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음을 키운다는 얘기는 저음은 가만히 있고 고음만 그냥 제자리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즉 기타에 있는 EQ는 절대 부스트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부스트 된다라는 건 뭘까요? 자, 요즘에 나오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회로 시스템 있죠. 그게 뭘까요? EMG 픽업이라든가 그런 메카니컬한 그 픽업들이 많죠. 액티브 픽업 시스템. 자, 액티브 픽업 시스템은 뭐가 다를까요? 기타에
뒤를 보면은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요즘 베이스 기타도 그렇죠. 기타의 뒤를 보면은 베이스의 뒤를 보면은 일렉트릭 기타의 뒤를 보면은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그 건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픽업만 부스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이퀄라이저 회로도 부스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퀄라이저가 액티브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 톤 컨트롤을 건드렸을 때 하이가 부스트 되고 베이스가 부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베이스 기타는 패시브냐 액티브냐를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즉 EQ의 성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패시브 EQ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옛날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대에 처음 나왔죠. 50년대 말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텔레캐스터가 나오고 레오 펜더에 의해서 텔레캐스터, 그 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퀄라이저는 절대 액티브 이퀄라이저가 없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맥스 EQ가 처음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거의 첫 번째 액티브 EQ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기타에 달려있는 톤 컨트롤은 모두 다 패시브 EQ였습니다. 따라서 증폭이란 게 없었어요. 항상 그냥 풀 볼륨 상태가 노멀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줄이는 걸로 이퀄라이저가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톤 컨트롤이란 걸 갖다가 패시브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테뉴에이터로 감쇄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보죠. 패시브 EQ에서 부스트란 말은 없다. 패시브 EQ에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감쇄라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패시브 EQ에서 고음과 저음은 감쇄만 있을 뿐이다. 자, 감쇄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제가 바꿨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테뉴에이트란 얘기입니다. 어테뉴에이트, 즉 감소시키다. 즉 패시브 EQ는 절대 증폭이란 게 없습니다. 감소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빈티지한 기타에 달려있는 EQ는 증폭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싫으면은 개조하세요. 어떻게 개조하면 될까요? 액티브로 개조하면 되겠죠? 근데 액티브로 개조한 스트라토캐스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에릭 클랩튼 모델이 뒤에 건전지 들어가고 액티브 픽업이 달려있고 EQ도 그럼 이제 액티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패시브 EQ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퀄라이저는 웨스 오디오의 LC EQP라는 진공관을 베이스로 한 풀텍 스타일의 패시브 이퀄라이저입니다. 오늘 진행은 요 풀텍 스타일의 이퀄라이저를 기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 이퀄라이저가 뭔지, 자, 패시브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피드백 타입의 이퀄라이저,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이퀄라이저에 대한 간략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가 사용되기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이퀄라이저로서 현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액티브 이퀄라이저 이전에 사용되었던 패시브 이퀄라이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날로그 콘솔에서 장착되어 있거나 또는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형태로 존재하는 이퀄라이저를 액티브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데요. 가청 주파수 내에서 모든 대역을 우리가 잘 조정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오랜 트레이닝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밴드가 몇 안 되는 빈티지 이퀄라이저는 주로 목소리나 제조사별로 선택한 특정 주파수를 빠른 시간 내에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또는 중요 악기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이퀄라이저는 증폭 장치가 없는 이퀄라이저로서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기타에 달려있는 고음, 저음, 이퀄라이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용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음을 증폭하면 실제로 증폭되는 것은 없고 저음이 필터로 깎이게 돼 있어서 고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음을 증폭하면 저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고음이 필터로 깎여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방식이죠. 실제적인 증폭은 회로 내에 증폭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패시브 이퀄라이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버퍼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버퍼 이퀄라이저는 대부분의 빈티지 이퀄라이저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패시브 이퀄라이저에서 최종적으로 작아진 볼륨을 과거 제작 방식에 따라 열과 전력 소모가 높은 진공관 증폭 방식이나 또는 소리는 좋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증폭 방식을 사용하여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현대적으로 효율성 높은 증폭 방식보다 과거 제작 방식에 충실한 제작법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조작할 수 있는 밴드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작이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보편적인 음색을 추구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넓은 주파수 모두 대응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패시브 이퀄라이저가 바로 이 버퍼 이퀄라이저입니다. 패시브 이퀄라이저로 만들어 놓은 걸 버퍼 앰프로 증폭하는 방식이죠. 대부분의 콘솔이나 현대적인 이퀄라이저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이퀄라이저는 바로 피드백 이퀄라이저입니다. 자, 피드백 이퀄라이저가 뭐냐? 그렇죠? 자, 이퀄라이저와 출력 중 부위 위상을 바꿔 서로 비교한다. 아, 되게 어렵죠? 부위 위상을 바꿔 서로 비교한다. 자, 출력을 그렇게 해서 제어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도 존재해요. 한자어로. 바로 부궤환이라는 말입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앰프라고 하죠. 또는 부기환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회로가 일체화되어 있고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헤드룸으로 왜곡 및 잡음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이퀄라이저 커브를 조작할 수 있으나 왠지 부정적이죠. 위상의 문제와 제한적인 주파수 가변폭. 자, 위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주파수 가변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인 밴드위스 리스트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인 밴드위스 리스트릭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면 제한적인 주파수 가변폭이라고 해요. 잘 디자인되지 않거나 또는 저렴한 부품으로 만들었을 경우 일정하지 않은 성능 저하 문제죠. 등의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싸게 좋은 디자인으로 비싸게 만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소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허접하거나 저렴하게 만들었을 때는 일정하지 않은 성능 저하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Q가 우리가 후졌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안 좋다, 나쁘다, 이거 뭐 있다이냐. 콘솔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좀 허접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그 가격에 따라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하드웨어 장비가 그렇지만 이게 참 돈에 비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싸고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이퀄라이저, 좋은 이퀄라이저는 돈이 들어간 만큼 그 성능을 다르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